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그 시절, 대만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시절에도 대만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더 정교하고 더 부유하며 더 선진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자만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불안한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비꼬았고, 자신들은 중소기업이 탄탄한 진정한 알짜부국이라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1992년 우리가 국교를 단교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 격렬한 분노와 혐오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한국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선택했을 때 느꼈던 일종의 자격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대만의 경제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토록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그들의 경제 성장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기술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최근 이런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한국을 배우자.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낸 것인가? 과거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던 그 입들이 이제는 탄식과 부러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단 하나의 신화, 바로 TSMC라는 거대한 성벽마저 이제는 한국의 맹추격 앞에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대만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공포입니다. 그들이 애써 무시해왔던 진실, 즉 대한민국은 애초에 대만과 비교될 체급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이제야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깔보던 대만이 왜 지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들의 오만을 처참하게 부수고 아시아의 진정한 맹주로 등극했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영원히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만의 임금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며 몸값을 올릴 때 대만의 청년들은 절망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며 해외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헬조선이라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최저임금을 부러워하며 한국으로의 취업을 꿈꾸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들여다보면 그 격차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누비는 현대 기아차의 질주, 바다를 지배하는 압도적 기술의 조선업,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된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방위 산업과 K 컨텐츠까지 우리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어떤 글로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경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반도체 하나에 국가의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 물론 TSMC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가 단 하나의 기업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양안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글로벌 자본은 대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공장, 언제 봉쇄될지 모르는 고립된 섬나라,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만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 서늘한 질문 앞에서 대만 정부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될 동안 대만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스스로의 성장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들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대만.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 마주한 세상에는 거인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깔보던 그들이 마주한 참혹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성적표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그들의 태도는 기만적이었습니다. 작년 한때 대만은 환율 효과에 힘입어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이겼다는 그 알량한 승리감에 취해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실질 구매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만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대만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지표상의 숫자 노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마지막 자존심, 반도체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PSMC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기술의 미래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은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과 종합적인 생태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이면서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낸 지구상 유일한 기업. 그것은 대만의 TSMC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반면 대만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전기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정은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섬나라 대만은 지금 만성적인 가뭄과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야 하고 전기가 끊기면 수조 원의 손해를 봐야 하는 불안한 인프라. 이것이 바로 실리콘 방패라 불리던 대만 반도체의 위태로운 민낯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의 공포와 중국의 위협, 그리고 낙후된 인프라를 가진 대만이라는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말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 파도는 지금 불안한 대만을 떠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대안인 대한민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준비해온 인프라와 기술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시아의 주인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며 자존심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무시하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묵묵히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대만이 겪고 있는 위기, 그것은 단순히 경제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자들이 치러야 할 가혹한 대가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국방력까지 갖춘 완전 무결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만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좁은 섬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와 경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 박탈감과 초조함,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알던 한국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 눈앞에 서 있는 건 세계를 호령하는 포효하는 호랑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가슴 뛰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